지난해 정부가 걷어들인 국세는 344조 1천억 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내놨던 계획보다 56조 4천억 원이나 덜 거쳤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세수 부족입니다. 예상보다 법인세 24조 6천억 원이 덜 거쳤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16조 원, 부가가치세 역시 9조 4천억 원으로 3대 세목에서만 50조 원의 구멍이 났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반도체 불황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제조업 생산은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역시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1%포인트 깎아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23년 하반기 법인세는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법인세는 중간 납부가 있거든요. 하반기 중간 납부 때는 감세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올해도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연장되고 각종 기술투자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상속세, 금융투자세 등 정부는 감세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세수 결손이 나게 지금 예산이 짜여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 그동안 고려되지 않았던 이런 것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예상한 만큼 거치지 않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올해 예산안에 감세 정책이 반영됐다며 작년과 같은 세수 부족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은 341조 4천억 원,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 가량이 덜 거쳤습니다. 당장 예산은 집행해야 하다 보니 결국 정부가 손을 벌린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누적 단기 차입금은 117조 원, 이자로만 1,500억 원이 나갔습니다. 세수가 줄었어요. 세수가 줄면 지출고 조정을 하든가, 근데 지출고 조정도 잘 안 됐어요. 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재정 상태가 드러나는 반면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되다 보니 월말에 통장만 채우면 그만입니다. 정부로서는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근데 7월 30일까지 엄청 쓰다가 31일에 상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잔고가 실질적으로 0이고. 문제는 세수 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 상태를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내주는 한국은행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60일 이내에서는 효율성을 더 높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빌렸을 경우에는 기조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열린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일시대출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차입 상환 일정, 규모 등 규정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차입 규모가 늘어난 것, 세수 부족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국세가 400조 5천억 원 거칠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다시 내놓은 전망은 341조 4천억 원으로 기존 계산보다 59조 1천억 원, 약 14.8%나 적습니다. 세수 결손 폭으론 IMF 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도 큰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작년 4, 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의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의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합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 등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25조 4천억 원 줄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에 소득세도 17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나라 살림 적자가 2.6%로 현 정부가 강조한 재정 준칙 기준인 3%를 지킬 거라고 봤지만 지출보다 세입이 크게 줄면서 3%를 훌쩍 넘길 게 확실시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웠던 건전재정이었는데 실제로는 3.8%, 9% 나올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한 셈인데 대규모 세수 예측 실패는 올해로 벌써 3년째입니다.
2021년과 22년엔 각각 21.7%, 15.3%씩 더 거쳤고 올해는 반대로 14.8% 덜 거쳐 3년 평균 17.2%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있고 실제 국가의 살림은 별도로 있다라는 것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가 되는 거죠. 국회 예산은 12월 2일 날 확정되는데 전에 세수를 재추계해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세수 추계 모양을 공개하거나 추계 시점을 늦출 의사는 없다며 코로나19 이후 경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세수 예측에 실패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